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몽고DB의 강력한 검색 도구인 집게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 프레임워크는 SQL의 그룹 바이와 같은 집게 기능을 제공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명령어는 aggregate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입력 다큐멘트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게 파이프라인의 작업과 관련돼서는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match라는 명령어는 일치하는 다큐멘트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지리에서 find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력할 필드를 지정하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룹은 이게 집계를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키 값으로 다큐멘트를 그룹화하는, 그래서 특정 키 값을 주면 그 키 값을 갖는 그 키 값을 공통으로 갖는 다큐멘트들을 전부 묶어서 그룹화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sort는 다큐멘트를 정렬하고, limit은 다음 단계에 전달될 다큐멘트의 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limit하고 5를 주게 된다면 5개의 다큐멘트만 넘기게 되겠죠. skip은 지정한 수만큼 다큐멘트를 생략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nwind는 배열을 확장해서 각 배열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다큐멘트를 생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각 부품별 주문 건수와 주문 총액을 구하라. 이것은 부품별로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P 넘버로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SQL로 풀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group by P 넘버라는 것이 되겠죠. 몽고DB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aggregate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물론 이제 from order라는 order 테이블이 되겠죠. order 테이블에 aggregate 펑션을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P 넘버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id에 P 넘버를 어사인 해주게 됩니다. P 넘버를 어사인 해주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 입력 다큐멘트, 지금 여기서 오더에서 들어오는 다큐멘트가 입력 다큐멘트가 되겠죠. 입력 다큐멘트의 필드에는 반드시 앞에다 달러 사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다큐멘트 오더에 있는 P 넘버에 달러 사인을 붙여서 어사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um1이라는 건 sum이라는 이 펑션은 sum은 필드 값 또는 연산 값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뒤에다 필드 명을 주게 되면 그 필드의 합산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연산 값을 주면 이 연산 값 결과의 합계를 구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1을 어사인을 하게 되면 각 집단별 다큐멘트의 개수, 즉 우리가 SQL에서 카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um에다 1을 어사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품별로 집단을 했죠. 그 부품별로 주문 건수를 구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count1이라는 변수에다 어사인 해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품별 주문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 unit price와 order quantity를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입력 다큐멘트의 필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 사인이 붙게 됩니다. 이것을 곱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해서, 그러니까 총액이 되겠죠. sum1이라는 변수에 어사인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id에는 p 넘버가 어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p 넘버로 묶이는 그 건수, 즉 주문 건수가 되겠죠. 3건. 그 다음에 그들의 총합, 주문 총합 1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부품 번호가 140번 이하인 부품 중에 주문 단가 평균이 200원 이하인 부품의 번호와 주문 총액이 적은 순으로 출력하라. 이건 where절과 group by와 having 절이 다 사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SQL에서 본다면 우선 where절에서 140번 이하인 부품을 추리고요. 그 다음에 group by를 통해서 그룹화를 하고, 그 다음에 having절을 통해서 집단의 조건, 그죠? 집단의 조건. 그래서 유닛 프라이스가 200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 결과물을 또 소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몽고DB로 풀어본다면 우선 where절에 있는 140번 이하의 부품을 매치를 통해서, 우리 매치가 find랑 같은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p 넘버가 140번 이하이다 라는 매치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품 번호가 140 이하인 부품만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에서 집단을 하게 되는데 id를 p 넘버, 그죠? 이때는 반드시 달러 사인이 붙어야 됩니다. p 넘버로 집단을 하고, 이건 아까 본 거랑 같은 거죠. 멀티플라이를 해서 오더 퀀티티와 유닛 프라이스를 곱해서 그걸 다 총액을 더해서 총액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의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러니까 저 부품별 단가 평균을 구해서 에버리지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룹 작업을 통해서 부품 번호로 집단을 하고 부품별 주문 총액과 단가 평균을 구해서 또 다음 단계로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유닛 프라이스, 에버리지 유닛 프라이스가 200보다 작은 것을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가 평균이 200원 이하인 부품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에버리지 유닛 프라이스를 구했는데 그게 200보다 작은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having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SQL과는 조금 다릅니다. SQL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하나의 명령에서 다 줬지만 여기서는 순서대로 일단 140번 이하인 부품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집단화를 하고, 그죠? 그 집단화 된 거에서 다시 단가 평균 200원 이하인 부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팅을 하게 되는데, 소팅은 아까 이 주문 총액이 적은 순으로 소팅한다. 이건 이제 적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가는 순차 정렬입니다. 만약 이게 역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면 마이너스 1을 어사인하면 됩니다. 자, 소팅 작업을 통해서 주문 총액이 적은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하는 항목을 출력합니다.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서 지금 id와 주문 총액만 출력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소팅이 된, 주문 총액이 작은 데서 큰 순으로 소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사실 요 과정이 빠져 있어서 결과물이 조금 이상하게 출력이 됐는데 요 명령어가 교과서에 없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집계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컬렉션에서 그 데이터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lookup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컬렉션의 데이터를 결합해야 할 때는 lookup 명령을 쓰는데 lookup 명령은 이런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할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오리지널 원 테이블에 있는 필드 이름, 그 다음에 이 컬렉션 결합해야 될 테이블의 이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그 결과물을 어레이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어레이로 배열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로 나오기 때문에 루캅의 결과물이 배열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배열의 필드를 풀어서 각 항목별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unwind란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path와 그 다음에 이 array index를 포함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array의 빈값도 출력할 것인지 그런 옵션들을 줘서 unwind란 명령을 써서 각 항목별로 배열을 푸는 것이 이 unwind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주문 중인 볼트, 이 볼트라는 건 사실 이제 부품명이 되기 때문에, 부품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파트에만 있을 겁니다. 주문에는 지금 볼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부품 번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정인 볼트라는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과 주문량을 출력해라. 그렇다면 사실 이건 주문 테이블과 파트 테이블을 결합해서 봐야 되는 명령어가 되겠죠. 이걸 SQL문에서 본다면 파트와 오더를 결합시키는 그런 조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몽고DB에서는 lookup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현재 콜렉션이 파트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파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파트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그럼 어느 것과 결합을 시킬 것이냐, lookup 명령을 통해서 다른 컬렉션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할 컬렉션이 어디냐라는 게 요 from절입니다. 그래서 order라는 콜렉션을 지금 결합할 거다, 조인할 거다 라고 그러니까 파트와 오더가 결합이 되겠죠. 그럼 이 로컬 필드라는 건 파트에 있는 연결키입니다. 파트에 있는 연결키. 이 경우는 뭐 여기도 P넘버고 그 다음에 오더에 있는 연결 필드입니다. 조인할 컬렉션의 연결 필드인데 이 경우도 P넘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거에 이 두 필드의 이름이 다르다면 요거는 파트에서 오는 거고 요 for이는 요 from절에 있는 오더에서 오는, 요건 파트에서 오는 필드고 요건 오더에서 오는 필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배열 필드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 배열 필드의 이름이 order part라는 이름을 지금 assign 한 겁니다. 우리가 assign 해서 배열 필드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배열 필드를 항목으로 풀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명령이 unwind 명령입니다. 지금 1단계에서는 lookup 작업을 통해서 주문 콜렉션에서 동일한 부품 번호를 가진 다큐멘트를 찾아서 부품 콜렉션에 배열로 연결하는 게 요 1단계 lookup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로 연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트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order part라는 게 배열로 그 다음 하나의 항목으로 필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문에 대한 정보죠. 주문에 대한 정보가 131번과 동일한 131번에 있는 주문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오브젝트로서 붙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는데 만약에 131번에 주문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오브젝트가 붙겠죠. 또 다른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쭉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unwind 작업을 통해서 이 배열 형태를 단일 객체로 만들어서 각 필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unwind 명령어입니다.
unwind 명령 오고, 여기서 path를 지정할 때 요거를 지정하게 됩니다. 해체할 배열을 지정하는 겁니다. 배열을 지정, 이때도 반드시 필드명에 달러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order part를 해체할 거다. 어떻게 해체하느냐? 뭐 다른 옵션은 지금 주지 않고 preserve null and empty array, 빈 값이 있어도 빈 값도 출력할 거냐, 그럴 경우에 true라고 주면 됩니다. 만약에 빈 값은 출력하고 싶지 않다, 그럼 false라고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unwind 작업을 통해서 배열을 단일 객체로 만들어서 각 필드를 단일 항목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order part를 오브젝트로, 그 자체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각각의 필드 값들이 그 다음에 이 order 필드의 서브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볼트만 추려낼 거죠. 볼트만. 그래서 매치를 해서 p description이 볼트인 것들만 찾아냅니다. 물론 이 p description 볼트가 지금 파트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매치는 lookup 전에 매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인하지 말고 매치해서 볼트만 찾아내서 그 볼트들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와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매치를 더 앞으로 갖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 일단 뒤에다 썼으니까 p description bolt 해서 볼트만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항목을 출력하는데, 이때 출력할 때 요 부분이 어레이를 풀어서 앞에서 어레이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order part에서 order quantity를 출력해라. 그럼 이러면 요게 필드 항목처럼 어레이가 아니라 필드 항목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order part에 있는 order quantity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너트를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해라. 이 경우에 너트를 납품하는 공급자 번호,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테이블을, 파트 테이블, 서플라이어 테이블, 오더 테이블 세 개를 결합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몽고DB에서는 파트 컬렉션, 서플라이어 컬렉션, 오더 컬렉션 세 개를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할 때 현재의 컬렉션을 뭘로 잡을 거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오더 컬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 컬렉션이 있고 서플라이어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와 오더는 1대 다의 관계고 서플라이어 오더도 1대 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오더가 있으면 그게 공급하는 그 서플라이어도 특정 오더를, 특정 파트를 특정 서플라이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때, 그러면 서플라이어 파트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실제로 공통값을 양쪽하고 다 공통값을 갖고 있는 오더 테이블입니다. 파트는 서플라이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더를 통해서 연결되죠. 그래서 오더가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컬렉션을 오더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 이걸 파트나 서플라이어로 잡는다면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오더가 현재 컬렉션이 되고 그 오더를 애그리게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오더에서 컬렉션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룩업을 통해서 우선 부품 컬렉션에서 동일한 부품 번호를 가진 다큐멘트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더와 파트를 연결하고 이
오더의 로컬 필드는 P 넘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에 역시 연결 키도 P 넘버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오더 파트란 이름으로 결과 배열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배열을 오더 파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는 파트를 연결했으니까 서플라이어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또 룩업을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룩업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이번에는 서플라이어를 연결하는데 그때는 오더에서 S넘버, 서플라이어에서 또 S넘버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오더 서플라이어라는 이름으로 결과 배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트만 출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더 파트에 있는 P 디스크립션 이렇게 연결해야 이제 너트를 찾을 수 있겠죠. 이번에 매치는 사실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오더에는 이 너트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조인을 한 이후에 비로소 오더 파트 .p 디스크립션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을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unwind를 통해서 배열을 풀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배열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배열의 형태로. 그래서 unwind를 하게 되면 배열을 엘리멘트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unwind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order supplier나 이런 결과 그 필드가 배열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만약 이 값이 여러 개 있었다면 배열 안에 여러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unwin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left join인데요. 주문 중인 부품과 부품 내역, 공급자번호를 출력하되 주문이 없는 부품도 출력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SQL에서는 left join을 써서 해결을 했습니다. 몽고DB에서는 자, 이 파트 1이라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파트 1 테이블.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5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파트 1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테이블을 룩업을 하는데 order 1 테이블, order 1이라는 컬렉션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P 넘버로 연결을 하고요. 그걸 order 파트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unwind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left join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left join이나 right join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nwind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걸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empty array도 우리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이 없는 부품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preserve null and empty array라는 옵션에서 true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true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제 연결되는 값이 없는 그런 것도 서로 연결 값이 없는 것도 empty 값으로 두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죠. P number, P description, 그 다음에 order part에 supplier name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order part에 값이 있는 것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order part에 값이 없는 것도 같이 출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옵션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right join을 한다는 건 그렇다면 이번엔 order 테이블에서 파트 테이블을 연결하면 되겠죠. 아까는 파트 테이블에서 order 테이블을 연결했다면 이번에 order 테이블에서 파트 테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부품 내역이 없는 부품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unwind 기능을 통해서 empty도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part order p description 까지 출력을 하면
없었던 그 P 디스크립션이 없는 부품도 이렇게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unwind를 통해서 배열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배열이 아니고 엘레멘트로 보이는 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조인인데요. 풀 조인은 이 몽고DB에서는 풀 조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left join 하고 right join 하고 그 결과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18번 예제는 14번에서 요구한 예제를 내포문을 사용해라 그랬는데 몽고DB에서는 사실 SQL의 join이나 내포문하고 관계없이 동일한 lookup 작업을 통해서 컬렉션을 결합하기 때문에 앞에 14번 예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어떤 너트의 재고량보다도 더 많은 재고를 가진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상관 내포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파트에서 인벤토리가 뭐보다 크냐 그랬을 때 다시 자기의 파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상관 내포절입니다. 파트에서 파트를 봐야 되는, 둘을 연결하는, 현재의 제일 위에 있는 파트를 들고 들어가서 밑에 있는 모든 파트들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몽고DB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너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를 뒤에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일단 너트만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매치를 통해서 P 디스크립션이 너트인 것들만 추출을 하고, 다음에 이거를 인벤토리 역순으로 정렬을 하는데요. 이걸 왜 인벤토리 역순으로 정렬을 할까요? 소트 작업을 통해서 인벤토리 역순으로 정렬한다는 얘기는 인벤토리 가장 많은 것부터 작은 순으로 출력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어떤 재고량보다도 더 많은 재고라고 그랬죠. 너트의 재고량 중에서 어떤 재고량보다 더 많은 재고량이니까 가장 큰 재고량, 그러니까 너트라는 부품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 중에서 가장 큰 재고량을 지금 찾기 위해서 역순으로 지금 정렬했습니다. 제일 위에 가장 큰 값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밋해서 하나의 다큐멘트를 맨 앞에 다큐멘트만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리밋 1이라는 얘기는 제일 위에 것만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밋 작업을 통해서 맨 앞에 있는 다큐멘트, 즉 재고량의 가장 큰 다큐멘트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너트 중에서는 재고량이 220개가 제일 큰 거였는데, 그럼 105번 요 다큐멘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 다큐멘트를 가지고 이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파트와 파트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lookup 기능을 써서 요 파트에서 또다시 파트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파트에서 파트를 결합시키는데 이 파트와 결합한 후에 이제 이 변수를 좀 지정해 줬는데 max not 인벤토리, 최고 인벤토리, 너트 인벤토리 중에 제일 큰 값, 최대 값이란 뜻으로 이렇게 max not 인벤토리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추출된, 여기서 지금 하나를 넘겼죠. 리밋 1에서 가장 위에 요걸 넘겼죠. 거기에 인벤토리 값, 그죠? 거기에 인벤토리 값이니까 220이 되겠죠. 220이라는 값을 여기다 assign 하라라는 게 이 let 명령입니다. 그래서 추출된 최대 인벤토리 값을 max not 인벤토리로 지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반드시 여기에 달러 사인을 붙여줘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지정한 요 값을 이제 비교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각각에 있는 인벤토리가 여기서 지정한 값보다 큰 것. 근데 요때 이렇게 let에 의해서 지정된 이 lookup 명령 안에서 지정한 변수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 달러 사인을 2개 붙이게 됩니다. 달러 사인을 2개 붙인다는 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2개 붙여서
지금 현재 있는 인벤토리가 요 인벤토리 220이 되겠죠. 220보다 더 큰 것들을 전부 찾아서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part with more inventory라는 데다 그 배열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lookup 작업을 통해서 3단계에 추출된 파트 다큐먼트를 여기서 추출된 파트 다큐먼트를 현재 컬렉션 파트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max not inventory 변수를 생성하고 거기에 220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220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모든 다큐먼트 파트의 다큐먼트를 전부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105번 너트 220개였는데 그거보다 220보다 더 큰 인벤토리를 갖는 모든 파트들을 찾아서 이렇게 배열로 넘겨주게 되고 그 배열의 이름, 항목 이름이 파트 위드 모아 인벤토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그 항목의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파트 위드 모아 인벤토리를 이제 unwind 시켰습니다. 해체를 해서 이제 각 항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요 각각 하나씩 요렇게 연결된 콜렉션이 다큐멘트가 하나 생기고 또 요것과 연결되는 다큐멘트, 요것과 연결되는 다큐멘트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다큐멘트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3개의 다큐멘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배열 안에 다 있었다면 이제 각각을 풀어주는 게 이 unwind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wind 명령을 통해서 단일 객체로 만들어서 각 필드를 단일 항목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replace root라는 명령은 이 part with more inventory라는 건 이제 해체를 시켰죠. 그럼 그 다큐멘트로 지금 현재의 다큐멘트를 replace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력 다큐멘트로 대체를 해서 지금 이제 해체한 요 다큐멘트가 출력 다큐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P 넘버와 인벤토리와 P 넘버 인벤토리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3개의 다큐멘트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 몽고DB의 그 몽고 캠퍼스에서 실제로 해보면 이런 식의 각 단계에서 무엇이 잡혀 나오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 강의를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 이런 명령들을 그 몽고 캠퍼스에 몽고DB 캠퍼스에 집어넣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 비슷한 문제인데요. 거의 뭐 동일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어느 너트의 재고량 중 어느 하나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가진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그럼 뭐 아까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자, 여기 SQL에서는 요 방향만 바뀌었었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너트만 일단 출력을 합니다. 너트만 출력하고요. 매치 작업을 통해서 너트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 정렬을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는 이게 역순으로 정리를 했죠. 가장 그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 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1을 역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하나보다 더 많으니까 가장 최소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 정렬을 했습니다. 인벤토리에서 마이너스 1 대신 1을 줬습니다. 그래서 순차 정렬을 하고 그 다음 맨 앞에 다큐멘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추출한다는 얘기는 재고량이 가장 적은 다큐멘트를 추출하는 거죠. 아까는 재고량이 가장 많은 걸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줬다면 이번에는 재고량이 가장 적은 걸 추출하기 위해서 1을 줬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를 하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맨 앞에 다큐멘트만
추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룩업을 해서 그 다음 과정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는 맥스가 아니라 미니멈 이라는 미니멈 너트 인벤토리라는 그 변수명을 줬고요. 거기에 여기서 추출된 최소 인벤토리 값을 지정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만 찾아서 배열로 다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155가 가장 최소값이었나 본데 155를 지정하고 그보다 더 작은 그보다 더 큰 재고량을 갖는 모든 다큐멘트를 추출해서 어레이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unwind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체된 다큐멘트로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추출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명의 동일한 공급자 번호와 위치를 출력해라. 이거 우리 그 같은 테이블을 그 자체 결합하는 거였죠. 자체 결합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테이블을 자체 결합하고 이름은 같은데 공급자 번호가 틀린 조건을 줘서 찾아냈었습니다. 몽고DB에서도 역시 자체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플라이어 테이블을 서플라이어 테이블과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달리 주기 위해서 이때 sname1을 sname을 sname1이라고 주고 또 snumber를 snumber1이란 이름으로 지정을 다시 했습니다. 이 서플라이어 테이블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테이블이 있고 새로 복제한 테이블인데 복제한 테이블의 이름을 지금 바꾼 거죠. 복제한 테이블의 이름을 막 바꾼 다음에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sname 오리지널 테이블에 있는 sname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한 sname이기 때문에 달러가 두 개 붙죠. 여기서 지정한 이름은 같은데 equal snumber와 여기서 지정한 snumber는 다른 그런 AND 조건을 줘서 매치를 시켜서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배열로 same name이라는 필드로 배열로 지정을 했고 그 배열의 사이즈가 0이 아닌 것들만 추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0이라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0이 아니라면 뭔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name에 배열값이 있는 것들만 추출을 해내고 그거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27번과 39번이 동일하게 삼진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각 부품별로 주문 단가의 평균보다 더 비싸게 주문된 부품 번호와 공급자 번호, 주문 단가를 출력해라. 이건 역시 자체 결합 상관내포절이 되겠죠. 상관내포절. 그래서 주문에서 어떤 조건을 찾기 위해서 또 주문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에버리지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몽고DB에서는 일단 주문 테이블에 가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별 조회를 위해서 P 넘버를 ID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D 값에다 P 넘버를 줬어요. 그러니까 부품 번호로 내가 조회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부품 번호로 일단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order count는 sum1 이게 지난번에 sum에다 1을 배정을 하면 count랑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P 넘버 주문이 몇 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문 건수란 이름으로 count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닛 프라이스를 전부 다 합계를 했습니다. 합계를 해서 price sum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디를 여기서 P 넘버를 아이디로 줬는데 그 아이디를 다시 P 넘버, 여긴 달러 붙는 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P 넘버에다 다시 어사인을 했습니다. 필드로 지정한 후에 추출을 했는데 average price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price sum, 그죠? 요 price sum을 order count로 나누면 average price가 되겠죠.
그죠? 유닛 프라이스를 전부 합쳐서 그 다음에 그 건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될 거고, 그걸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찾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룩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더 테이블하고 다시 오더 테이블을 룩업 하는 겁니다. 오더 테이블에서 프롬절 오더 테이블을 연결을 다시 시키는데, P 넘버는 1이라는 걸 붙여서 P 넘버, average price 1도 역시 average price 1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어사인을 해서 이제 매칭을 하는 겁니다. P 넘버가 같고, 그죠? P 넘버는 동일한데, 그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가 average 유닛 프라이스보다 더 큰 것, 그러니까 평균 주문 단가보다 더 비싸게 추출된 것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expensive order라는 배열로 지금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풀고 unwind 시킨 다음에 루트를 expensive order로 replace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더 비싸게 주문된 부품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분 가구 부품 중 현재 주문이 없는 부품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이제 not exist를 쓰는 상관 내포절인데요. 이 상관 내포절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파트와 오더를 지금 연결을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파트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을 지금 연결을 하면서 P 넘버 1이라는 이름으로 P 넘버를 다시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 넘버가 P 넘버 1과 동일한, 그래서 부품과 주문 콜렉션에서 P 넘버 필드가 일치하는 것들을 지금 일단 추출을 했습니다. 여기 달러 2개 붙는 건, 여기서 어사인한 변수는 반드시 달러가 2개 붙는다 그랬죠. 달러 2개 붙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치하는 필드를 추출해서 onOrder라는 배열로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onOrder라는 배열로 지금 저장을 했고요. 근데 지금 주문이 없는 부품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onOrder가 있으면 주문이 있는 거죠. onOrder가 있으면 주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onOrder의 사이즈가 0다. onOrder의 사이즈가 0이다. 그러면 배열 길이가 0인 건, 즉 주문이 없는 것만 지금 추출을 매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거나 131번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자의 번호를 출력해라. 자, 이건 뭐 유니언을 사용해서 우리가 SQL에서 풀었는데요. 몽고디비에서 유니언처럼 쓰려면 우선 공급업자 테이블에서 룩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더랑, 그러니까 서플라이어와 오더를 지금 룩업을 했고, 그 다음에 S 넘버 1이라는 이름으로 S 넘버를 어사인을 다시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는 S 넘버와 S 넘버가 같고, 그러니까 둘이 넘버가 같은데 P 넘버가 131인,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그 S 넘버를 가지고 오더 서플라이어 중에 지금 주문이 있다는 얘기죠. 서플라이어 중에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이 131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31번. 주문이 있는데 131번. 그래서 AND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매칭되는 것을 찾아서 여기서 리밋을 하나로 한 이유는 여기서 131번 부품을 납품하거나 서울에 위치하거나 131번 부품을 납품하거나, 그러니까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나만 공급해도 되는 거죠. 131번을 뭐 여러 개 하든지 하나 하든지 상관없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면서 리밋 1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onOrder에다 배열로 넣고요. 첫 번째 것만 다큐멘트는 찾아서, 그 다음에 이 onOrder에 있는 사이즈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onOrder. 그러니까 이 주문이 있다는 얘기, 131번 주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onOrder가 사이즈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131번 주문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앞에서 보면 이 서플라이어가 본 컬렉션이죠. 그러니까 서플라이어의 로케이션이 서울이다. 그래서 131번 주문이 있거나 서울에 로케이션이 있거나가 OR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OR 조건으로 연결해서 매치를 찾아서 그런 다큐멘트가 있으면 출력해내라. 이렇게 해서 3개의 서플라이어들이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OR여서 유니언이었다면 이번에는 AND죠. 서울에 위치하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 중에서 150번을 납품해라. 그럼 인터섹션이 되겠죠. 인터섹트가 되겠습니다. SQL에서 인터섹트인데 몽고DB에서는 아까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룩업을 해서 서플라이어 테이블에 오더 테이블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150번 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자 다큐멘트를 출력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로 리밋 시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출력을 했습니다. on order에 배열로 넣고요. 네, 여기서 이제 on order의 사이즈가 0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서울, AND죠, AND. 그죠? 그래서 공급자 위치가 서울이며 동시에 150번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납품업자를 찾아라 해서 찾으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위치한 공급자 중에서 150번 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공급자의 번호를 출력해라. 이제 이거는 그 SQL에서 마이너스 또는 except가 되는데요. 몽고DB도 뭐 비슷합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서플라이어 오더 테이블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150번을 납품하는지 매치를 시킵니다. 150번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공급자를 추출한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즈가 0이 돼야 되겠죠. 납품하지 않으려면 on order의 사이즈가 0이 돼야 되고 로케이션 그 다음에 그걸 조건을 AND로 잡으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룩업 테이블 그 다음에 집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몽고DB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공부했던 SQL과 꽤 다릅니다. 집계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 집계 파이프라인에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쿼리도 사실 잘게 쪼개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람, 특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람은 사실 이 내용이 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몽고DB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몽고DB와 별로 아직 친하지 않다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고 몽고DB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는 방법은 실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습을 좀 더 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몽고DB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 챕터에서 몽고DB를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몽고DB의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몽고DB의 이제 입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몽고DB 매뉴얼이나 다른 텍스트북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몽고DB 데이터 모델링은 사실 SQL 모델링과 좀 다릅니다. 몽고DB는 어떤 사람들은 무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스키마를 정의하지 않아도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무스키마는 아닙니다. 이 몽고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몽고DB에 적합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몽고DB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스키마 없이도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정의 내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안에서 데이터 타입이나 필드가 달라도 됩니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테이블에 있어서 뭐 학번이다. 근데 학번이 어떤 사람은 문자고 어떤 사람은 숫자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몽고DB는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와도 그대로 입력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고DB의 인티그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몽고DB 스키마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데이터의 사용 패턴이라든가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주요 지리의 형태, 그 다음에 이게 주로 검색을 하는 건지 갱신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큐멘트를 설계한 후에 컬렉션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는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 행 또는 레코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다큐멘트 설계를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 방식과 참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큐멘트에 또 다른 다큐멘트를 임베딩 시키는 삽입 방식과 다른 다큐멘트를 참조하는 레퍼런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삽입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삽입을 할 때는 다측에 1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1측에 다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자주 질의에 사용되는 다큐멘트를 중심으로 다른 다큐멘트를 삽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만약 부품을 많이 질의에 쓴다 그러면 부품 내에 주문을 삽입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 삽입 방식은 다큐멘트의 이 1대 다의 경우 특히 다를 1에다 삽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다가 늘어날수록, 만약에 부품에 주문을 삽입한다 그럼 주문이 1000건 만건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부품 하나 안에 주문이 10,000건 1000건 막 이렇게 삽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트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몽고DB의 다큐멘트 최대 크기는 16메가입니다. 한 다큐멘트에. 그러니까 16메가가 초과하면 저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 삽입 방식은 데이터를 중복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탈정교화인데요. 탈정교화 갖는 장점은 질의가 단순해진다. 조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질의가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그냥 한 테이블 안에서 또는 한 컬렉션에서 모든 질의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성능이 빨라져요. 검색이 빠릅니다. 근데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내용이 이 몽고DB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검색이 중요하고 별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그런 업무에는 이런 방식, 삽입 방식이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에 따라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 즉 주로 업데이트가 별로 없는 업무, 그런 업무라면 삽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측에 다측을 삽입하는 경우, 이게 예를 들어 부품에다가 주문을 삽입한다 그러면 특정 부품에 대한 주문 조회가 많은 경우, 그럴 경우에 부품에 주문을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삽입된다는 얘기겠죠. 부품, 너트 105번 부품에 주문이 몇 개가 이루어졌냐, 뭐 주문이 2건이다. 그러면 그 주문을 모두 다 이 부품 테이블 안으로 삽입하는 방식이고, 이때 요 내용이 주문, 사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파트 테이블, 오더 테이블 당연히 분리되어 있어야 될 건데, 이거를 삽입해서 이렇게 서브 다큐먼트로서 다른 다큐먼트에 삽입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바로 너트에 대한 주문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 한 콜렉션 안에서 105번에 대한 주문을 찾아라 그러면 한 콜렉션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 얘기는 검색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다측의 1측 부품을 삽입하는 건
이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주문을 중심으로 조회가 많을 경우는 주문에다가 부품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테이블에 보면 이게 파트는 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에 대한 모든 정보. 그래서 이 파트를 이 서플라이어가 210원에 2500개 공급했다. 그래서 요게 삽입되는 서브 다큐먼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파트 번호만 적었다면, 공급자 번호만 적었다면 여기는 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 공급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떤 부품을 누가 공급했는지라는 정보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가 중복되겠죠. 이 정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꼭 이 부품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주문됐다 그러면 요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겠죠. 근데 만약 이런 내용들이 자주 갱신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삽입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방식은 역시 삽입 방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측에 1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1측에 다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때 삽입은 식별자만 삽입합니다.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보면 다측에다 1측의 식별자를 삽입하는 것이 정교화입니다. 정교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측에 1측의 식별자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참조 방식을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화 방식이기 때문에 다큐먼트의 식별자를 관계를 맺는 다른 다큐먼트의 참조 키로 저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정교화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과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다 모델링 참조 방식은 특히 다측의 1측의 식별자를 삽입하는 방식은 각각의 개체가 독립적이고 주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하고, 이 검색 성능보다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중요한 업무에, 그래서 특히 트랜잭션 DB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참조 방식으로 설계된 다큐먼트를 연결해야 될 때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lookup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참조 삭제 기능, 캐스케이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참조해서 부모 레코드가, 예를 들어 부모 다큐먼트가 삭제가 되면 자식 다큐먼트가 삭제돼야 되는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그건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면 1측에 다측에 식별자를 삽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특정 부품에 대한 주문 조회가 많은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아이디를, 이 서플라이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주문에 삽입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P넘버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 파트에다가 주문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주문의 오브젝트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주문의 오브젝트 아이디. 반대로 다측의 1측을 삽입하는 경우라면 주문을 중심으로 조회가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주문의 파트, 주문의 서플라이어는 이 파트의 오브젝트 아이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의 오브젝트 아이디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는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다큐먼트를 삽입했다면 이제는 식별자만 삽입하는 방식. 이 방식은 사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동일한 방식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가장 유사한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1대1 또는 다대다는 1대1 모델링은 주로 삽입 방식을 쓰면 됩니다. 1대1이기 때문에 서로 삽입을 하면 되고요. 이 다대다는 쪼개는 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삽입, 참조 방식을 활용하거나 두 개 1대다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삽입하거나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중복이 발생하겠죠.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몽고DB는 문제없이 그런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몽고DB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역시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 업데이트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몽고DB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몽고DB에서 알고 싶다면 몽고DB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다른 몽고DB 중심의 텍스트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